통일교 관련된 금품 지원 의혹들이 계속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본인의 결심 공판에서 어떠한 증언을 내놓을까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아무 얘기 안 실제로 했잖아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말을 안 했거든요. 왜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윤영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죠. 윤영호는 지금 통일교에서는 배신자예요. 네, 교를 배신하고 그리고 참 어머니도 배신하고 본인이 살겠다고 다 이렇게 떠넘기고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통일교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통일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럼 뭐를 지금 하냐? 지가 살아야지. 지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특검이 출범하면서 일종의 이제 조항 중에 하나가 플리바게닝, 사실상 플리바게닝. 그러니까 협조를 할 경우에는 감형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런 이제 조항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난 8월에 다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 권성동 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민주당 쪽 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지금 판이 본인한테 좀 유리하게 안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그 얘기, 민주당 얘기를 슬쩍 꺼냈던 거고, 그런데 굳이 너무 질러서 이거를 어지럽게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입을 다물자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어차피 얘기는 다 해놨어요. 이거 윤영호가 결심 공판에서 얘기를 하든 안 하든 수사 보고서로 남아 있다고 하니까 수사 보고서 이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내사 번호가 지금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첩할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 윤영호가 여기에서 얘기를 하든 이미 얘기했던 게 다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윤영호가 입을 다문 거는 본인의 형량 때문에 입을 다물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박수환 씨는 전반적인 그림을 보면 좀 어떻습니까? 아, 근데 저는 이거는 경찰에서 전단팀 꾸렸기 때문에 수사 결과 금방 나올 거라고 보고 지금 언급된 인물들이 싹 다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수사 결과 금방 나오면 그거 보고 판단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기다리는 게 봅니다. 맞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여야 뭐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수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바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도통 윤영호 입장에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윤영호가 받고 있는 혐의가 크게는 네 가지입니다. 일단은 통일교 자금을 빼돌렸기 때문에 횡령이 적용이 돼 있고요. 그 돈 가지고 권성동한테 돈 줬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돈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김건희한테 금품을 제공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도 있고요. 그다음 한학자 관련된 범죄들을 인멸하기 위한 과정에 관여했다 그래가지고 증거 인멸까지 있는데 지금 본인이 그렇게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이 구속 기소가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재정 업무를 자기 밑에서 같이 했던 부인도 제가 기소가 된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새로운 폭로를 본인이 수사를 미리 받았던 아니든 떠나가지고 새로운 폭로를 가져간다라는 것은 본인의 죄목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권성동한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처럼 특정 여당 정치인에게 준 돈도 본인에게도 죄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법률적인 실익이 없는 상황인데 도대체 왜 이 얘기를 지난 5.1 공판에서 뜸을 들이면서 얘기를 했을까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정치적 해석을 하면은 불안했던 거예요. 윤영호는 일종의 이제 플리바게닝을 기대를 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판이 심상치 않다라고,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슬쩍 흘려서 나 이런 것도 지금 가지고 있어라는 식으로 과시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걸 보이고, 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 4년 구형은 한 죄에 비해서는 너무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집행유예 가능한 형을 구형한 거 맞아요.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네. 이 정도면은 법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10년 정도 구형 나와야 된다. 원래는 방금 얘기했잖아요. 횡령,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뭐 이거 증거인멸까지 들어있는데 증거인멸까지 있으면 이거는 10년 이상 구형을 해도 이상하지 않단데.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어쨌든 윤영호는 제가 보기에는 협력을 많이 한 거예요. 권성동 얘기도 하고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플리바게닝이 들어갔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구형에서. 예. 아니 근데 저는 또 이제 제가 먼발치에서 그분의 입장에서 직접 들어가 생각해 본 건 아니죠. 먼발치에서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결론은 우리가 일반적인 평상인의 시각에서 윤영호의 그런 진술 태도를 생각하면 안 된다. 윤영호는 지금 통일교를 떠났다고 하지만 제가 들어보면 언제든지 자신이 다시 교단으로 돌아가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통일교 교인으로서 윤영호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윤영호는 지금까지 정치권에 본인이 금품을 제공했다고 하는 행위들, 그 의심받고 있는 행위들에 대해서
일종의 선교 활동의 일환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게 법률적으로 처벌받을 일이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권성동을 상대로 한 범죄든 예를 들어 김건희를 상대로 한 범죄든 간에 이거는 통상적인 선교의 일환이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회계 계정에 돈을 뺄 때도 선교 자금으로 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든 야든 다 그런 활동으로 한 것이지 특별하게 대가를 바라거나 이익을 요구하고 부정한 돈을 준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법률적 변소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철저하게 그런 시각에서 종교적 판단했다고 하면은 법률적으로는 완벽한 미스죠. 사실은 그러면 혐의를 덜 수가 없는 건데 종교적 관점에서 법률을 이해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한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비를 한 게 국민의힘만 한 게 아니라 원래 우리는 로비 많이 했다. 그 중에서 이제 불법적으로 돈을 주는 건 문제지만은 통일교 사람하고 정치인이 만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건 뭐 원래 종교단체 그렇죠. 분들 네. 많이 만나니까 저는 이제 그거는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 와중에서 이제 뭐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는 수사를 해서 처벌하면 되는 건데 일상적인 거였다라는 거를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윤영호가 최후 진술을 한 거 보면은 종교 우리 통일교를 뭐 지시를 받아서인가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네. 내가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 나는 전달자뿐이야. 그런데 그거를 통일교 입장에서 보면은요. 얘는 배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어머니를 위태롭게 만드는 사람이 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 딱 들어가 있고. 그래서 복귀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참 어머니가 날아가고 지금 그 개파들끼리 싸움이 복잡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윤영호 손을 잡고 이렇게 복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네, 어쨌든 간에 이제 보면은 그 전재수 해수부 장관을 상대로 한 의혹이 제기가 됐고 하필이면 또 이제 미국 출장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본인의 직접적인 대응이 어렵다가 오늘 새벽에 이제 귀국을 하시자마자 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정권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사퇴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는데 그 사퇴를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나름 뭐 적절히 판단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했듯이 이것은 대단히 좀 심각한 문제잖아요. 통일교 교리 자체가 정치와 종교를 일치를 지향한 것이고 그 로비가 보통 로비가 아니라 그 지향하는 지점에 있어서 우려가 되는 지점이잖아요. 그건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여야 없이 엄정히 진상 규명하고 수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재수 장관 입장에서는 부담을 줄 수가 있잖아요.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하고 저는 아닐 것이다라고 기대는 하고 있는데 본인이 장관직을 나와서 증명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이재명 정부의 부담은 줄여줘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 의혹 하나만으로도 계속 또 회자가 국민의힘이나 되니까요. 저쪽에서는 또 공격할 거 아닙니까? 의혹 제기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네. 네. 그러니까요. 근데 네. 의원님은 어떠세요? 그 네. 사실 지금 이 의혹 관련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이거는 금방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고 그때 판단하면 되고 그리고 지금 와중에서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도 네. 아니 민주당 장관이나 의원이 실제로 그랬다면 처벌 당연히 받아야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국민의힘은 전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나름 역공이랍시고 그렇죠. 이거를 비판하는 게 저 사람들이 좀 비판할 자격이 있나? 그러니까 권성동은 이미 나와서 구속이 돼 있는데 본인의 그렇죠. 당 의원이 이게 지금 제가 국민의힘이 그래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사실 특검에서 국민의힘을 상대로 해가지고 통일교 교인들이 정당 유입되는 과정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블로킹을 많이 당했죠. 그렇죠. 여러분들 경과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와 관련해서 통일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형사처벌을 받는 국면이지만 국민의힘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수사는 거의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대선 과정에서 교단에 있는 5개 지구를 활용해가지고 17개 시도당이 후원금을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준 사람이 나쁩니까? 받은 사람이 나쁩니까? 둘 다 나쁜 거죠. 네. 받은 사람에 대한 수사가 지금 제대로 특검에서 안 된 상황이어서 그렇다던 친다고 한다면은 경찰 특별수사팀의 수사라는 것도 정확하게 가려면 이게 윤석열 대선을 수사했으니까 김건희가 기소됐으니까 거기서 끝이 아닌 거예요. 받은 사람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해야 맞는 겁니다. 네. 그럼 이 수사라는 거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될 수도 있지만
통일교에 대한 수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통일교가 금품을 공유한 부분들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윤석열 정부와 대선을 결탁해서 어떻게 치렀는지를 다시 한번 밝힐 수 있는 수사 계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게. 네, 그럼요. 이것은 저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엄정히 수사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헌법을 위반한 거고 국기를 흔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로 철저히 조사하고 단죄해야 되는 거죠. 네. 네. 몇 가지 의견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조은석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판단을 비판 안 할 수가 없어요. 뭐가 됐든 지금 공소시효 도과 논란까지 있잖아요. 이거를 인지를 했으면은 본인들이 수사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봐요. 와, 우리가 수사 안 할 거야. 그러면은 이 정도 급이면은 사실은 그때 이첩했었어야 돼요. 근데 본인들이 맞아요. 네. 이거를 들고 있으면서 이거를 정권이 마치 압력을 넣은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 오해를 하거나 뭐 제가 이게 뭐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비겁한하고 좀 문제가 있는 행동이었다. 그거는 비판해야 되고 이 사건은 이제 크게 두 축으로 봐야 돼. 뭐냐면은 하나는 문재인 정부 때 로비를 한 거. 로비가 그게 뭐 불법이든 아니든 이제 본인들의 현안이 있으니까 그거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당시에는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 여당이었으니까 그쪽에 접촉한 거 한 축이 있고 하나는 대선 기간 2022년에 누가 될지 모르니까 이재명 후보 쪽과 윤석열 후보 쪽을 다 이제 컨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 사람 중에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문재인 정부 때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현안이 이제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은 한일 해저 터널 관련해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주장을 하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윤석열 그 이재명 양쪽을 다 뚫으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국힘은 생각보다 관련된 사람이 적을 수도 있어요. 이 건과 관련. 왜 그러냐? 거기에서는 권성동하고 윤석열, 김건희가 한 번에 다이렉트로 다 뚫린 거예요.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잔잔바리들하고는 컨택을 할 필요도 없는 거야. 이미 뚫려버렸는데. 아니 최고 권력자하고 당의 최고 직통이 실력자가 되니까. 직통이 다 됐는데 돈 받고 이미 다 끝났는데 그러니까 잔잔바리들이 안 된 거고 네. 이쪽은 이재명 정부는 그러니까 후보 쪽은 이게 잘 안 뚫리니까 이종석 지금 국정원장 전 통일부 장관도 뚫어보려고 하고 예를 들면은 본인은 그냥 우연히 갔다고 하죠. 정동영도 뚫어보려고 하고 정진상도 뚫어보려고 하고 막 이게 있는 거야 섞여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이 중에서 네. 이제 돈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수사로 밝혀야 되는 거고 이 저간의 이제 맥락들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훨씬 더 심각한 거야. 사실은 대통령이 직접 청탁받아가지고 캄보디아 ODA 늘려주고 아이, 이 그럼요. 말도 안 비할 바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벌어진 예.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어쨌든 민주당 쪽도 대통령도 얘기했듯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안 뚫린 게 많으니까 온갖 때를 다 쑤시고 다녔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히 판단. 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네. 법률적으로 첨언을 하나 드리면은 저도 법조 기자를 좀 했으니까 이건 있습니다. 아까 뭐 특검이 좀 늦게 보냈다 이런 거는 사실은 당연히 이제 논쟁의 가치가 있는 영역인데 권성동도 증거 항의가 충분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정치자금법 위반하고 뇌물죄는 기본적으로 형량도 천양지차예요. 금액 기준이나 여러 가지가 그런 사람 뇌물죄가 훨씬 중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뇌물죄는 입증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요. 대가 관계라든가 직무 관련성을 엄격하게 입증을 해야지 뇌물죄가 되는 겁니다. 권성동 수많은 증거가 있고 윤석열 캠프에서 좌장이었지만 특검이 뇌물로 우열 못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했어요. 제가 전재수 의원이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수사의 영역이니까 말을 안 하겠지만 2018년에 받은 돈을 가지고 수사를 경찰이 새로 한다 손 치더라도 뇌물죄로 의열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정치자금법은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지금 도과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18년의 수습 문제를 다툰다고 한다면은 뇌물죄는 최대 15년이에요. 그러니까 내사본을 붙여서 뇌물죄로 보냈다는 게 시효의 문제 때문에 특검은 그렇게 했을 텐데 특검 스스로도 김건희를 상대로도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했고 권성동을 상대로도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했는데 제한물이 경찰 할애비가 와서 조사한다고 그보다 더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수사 원칙이나 법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처분의 영역이다. 저는 이런 말씀은 좀 첨언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직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모르는 게 윤영호가 정확하게 네.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2018년에서 2019년에 전재수 의원한테 줬다라고 해요. 그래서
날짜가 특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음. 2018년이면 이제 공소시효 사실상 끝난 거고 2019년이면 아직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거고 어쨌든 저는 뭐 깜짝 놀래 사실은 전재수 의원 좀 알고 지내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이거는 일단은 저는 뭐 평론가적인 입장도 그렇고 중립기어를 아니, 바라는 맞아요. 상황이에요. 그 당연한 수사 결과를 수사 봐야 되는 결과를 거니까. 보면 되는 네. 겁니다. 예. 아무튼 그런 상황이니까 이 얘기도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마지막에 잠깐 해보면 우리 김건희 씨가 보니까 오늘 김건희 특검에 소환 조사가 됐는데 사실상 마지막 조사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벌써 이제 왜냐면 아무래도 기간이 얼마 안 네, 남았어요. 이달 말에 끝나야 네, 되기 때문에 네, 그런데 28일에 끝나죠. 아니,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네, 네. 뭐 내람 개헌된 여러 가지 첩보를 접하셨을 텐데 네. 김건희 관련 얘기도 중간중간에 좀 많이 들으셨습니까 혹시? 김건희에 대한 거는 그때 V 제로라고는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많이 관여가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윤석열의 판단의 많은 부분은 김건희의 의지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지금 노상원 수첩이라든가 또 지금 방첩사령관 여인영 메모에 보면은 이것은 내란에 김건희가 깊숙이 관여돼 있다라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여인영 메모에 최재형 목사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최재형 목사를 열 수 있는 원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김건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걸 방증하는 것 아닌가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수사 근데 사실은 이제 특검이 마무리 단계니까 이제 종료가 일단락이 지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전히 너무 많은 의혹이 있어가지고 네. 이런 수사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생각에는 어떻게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합특검 2차 종합특검을 만들어야죠. 지금 저가 2주 전부터 정청래 대표하고 동시에 종합특검이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개 특검위원장입니다. 내란특검 대응위원장에다가 최혜병 대응위원장을 하면서 다 미진해요. 김건희도 그렇고 미진한 거를 종합을 해서 종합특검으로 가야지 일부는 국수본으로 가고 일부는 군으로 가다 보면은 이거 제대로 수사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새로운 네. 미진한 부분을 모아서 종합특검법을 발의해서 거기에서 미진한 걸 다 끝장을 내야 된다. 네. 그래야 내란 척결이 된다라고 보고 있죠.